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리딩 강의를 맡고 있는 김혜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먼저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너무나 많으셨고요. 자, 저희 토익 오늘 시험 보시는데 체감이 각자 다를 것 같아서 난이도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난이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더 많은 자료나 동영상 강의를 원하시면 저희 해커스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해커스 홈페이지에서 많이 여러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저희 오늘의 난이도는 펄7은 중중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체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펄7은 모든 수험자분들에게 어려운 파트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중중상이라는 난이도를 잡은 기준은 여태까지 나왔던 평이한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평균적인, 보편적인 난이도를 중으로 봤을 때의 난이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단 조금 더 세분화된 난이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단일 지문은 중중상이 될 것 같아요. 자, 중중상이라고 정한 이유는 아티클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일 지문은 총 10개의 지문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아티클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이 조금 짧더라도 아니면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체감상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고, 자, 또 하나 동의어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자, 동의어에서도 조금 헷갈리는, 사실 동의어가 2~3문제 정도 매번 출제가 되는데, 자, 크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 선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면 우리 오늘은 조금 많이 헷갈리는 보기들이 있어서 제가 단일 지문은 중중상이라는 난이도로 잡아보았고요. 자, 반면에 이중 지문은 굉장히 평이했어요. 자, 여기 딱히 어려운 문제라던가 내용상 접근이 어려웠던 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 이중 지문은 난이도가 중 정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중 지문은 중중상이 될 것 같은데, 자, 마찬가지로 내용상 조금 평이한 내용들이 대다수였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개 지문 정도는 이런 내용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생소한 내용이 나왔었고, 또 하나 연계 지문에서 딱딱 떨어지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의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나오는 연계 지문의 정답이 아니라 굉장히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처럼 힌트가 조금 다소 숨어 있어서 꼼꼼히 읽으셔야 되는 그러한 지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중중상으로 잡아보았고, 총 전체적으로 중중상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반적으로 단일 지문과 연계 지문, 즉 다중 지문의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단일 지문은 늘 그렇듯이 29문제, 이중 지문은 10문제, 5문제씩 2세트가 출제되었고, 삼중 지문은 15문제, 즉 5문제 3세트가 출제되었다고 간단한 구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것에 나왔던 글의 종류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티클이 조금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체감상, 자, 여러분들이 정답을 쉽게 고른다고 하더라도 체감상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러한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단 이메일은 2개가 나왔고, 자, 웹페이지가 하나가 나왔고, 자, 우리 아티클이 3개가 나왔는데, 제가 press release라고 해서, 자, 우리가 약간 언론 보도 자료 같은 내용이 있어서, 자, 아티클과 비슷하게 나온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묶어서 보면 아티클과 비슷한 게 한 4개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조금 더, 조금 어렵게, 예측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인포메이션 1문제, 그 다음 온라인 채팅이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중 지문을 보신다면, 이중 지문은 여러분 제가 아까 굉장히 평이한 난이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웹페이지와 이메일과 웹페이지로 구성이 돼서, 자, 크게 생소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패러프레이징에 있어서 엄청 어려운 보기가 있다거나 패러프레이징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거나 하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 자, 우리 삼중 지문은 구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레터나 form 아니면 자, 우리 온라인 리뷰가 첫 번째 삼중 지문이었고, 자, 이메일, 미팅 미닛, 회의록이죠. 회의록, 그 다음 advertisement 이렇게 2번째 세트가 구성이 되었고, 마지막은 이메일과 어젠다, 안건, 회의 안건이죠. 자, 그 다음 이메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이번 시험의 특징적인 게 단일 지문에 아티클이 많이 출제가 된 것도 조금 특징적이지만, 자, advertisement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 특징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advertisement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자, 구성에 있어서 내용은 늘 다르지만 주제가 무엇을 광고하는 거다. 그 다음 가운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예측은 가능한, 내용은 다르지만 예측은 가능한 구성. 그 다음 마지막에는 연락처나 지원 방법 등 좀 구성이 좀 예측이 가능한데 그러한 advertisement가 조금은 자, 적게 출제가 됐다는 게 포인트 중에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자 저랑 같이 자 우리 난이도 중에서도 자 동의어 동의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동의어가 이번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네 문제 정도가 출제됐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로 capture라는 단어를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capture는 여러분들 우리 사진을 휴대폰으로 캡처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자 그래서 캡처하다라는 것처럼 어떤 특징적인 것을 뭐 잡다. 포획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 보기 중에서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gain이라는 단어가 있었을 것도 같고 자 gain은 여러분 얻다, 획득하다인데 자 이런 문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신다면 자 it would be impossible 불가능해요 to capture her beauty in a painting. 그러면 그림 속에서 her beauty, 그녀의 약간 미모를 capture하는 게 약간 얻는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그것을 a painting cannot represent라고 한다면 대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describe처럼 묘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녀의 미모를 자, 우리 정확하게 그 그림이 묘사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는 represent랑 capture가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본다면 자, capture라는 것을 우리 사전 케임브리지 딕셔너리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의미 자체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capture라는 건 to represent.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묘사한다. 자, or describe 어떤 것을 묘사한다.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한다. 자, 뭐를 이용해서 단어나 이미지를 이용해서 자, 여기 조금 더 자, 정확하게 묘사한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자, capture랑 represent가 동의어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동의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동의어는 piece. 그래서 얘는 자, 우리 product라는 단어랑 동의어 의미로 나왔었는데 자, 여러분 piece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헷갈리셨다면 part 같은 거랑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part 맞습니다. piece가 part라는 의미랑 동의어가 될 수 있지만 자 우리 토익 시험에서 동의어 문제는 그 지문에서 사용된 그 문맥상의 의미를 묻는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신다면 이 문제에서는 product가 정답이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Each piece is quite unique. 그러면 각각의 자 이렇게 part라고 하면 시험에선 부품이 될 수 있는데 각각의 부품은 굉장히 유니크하다, 독특하다. 가 아니라 every product is distinctive. 모든 제품들이 다 우리 뚜렷이 구분되는 독특하다라고 설명이 된다면 어떤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자, 그 피스가 굉장히 distinctive, 유니크하다라는 건 제품이라고 동의어가 될 수 있겠죠. 자, 물론 피스라는 게 smaller parts라고 해서 자, 조금 더 작은 어떤 큰 제품에 있어서 작은 부품이 될 수는 있지만 자, 이 문장, 이 지문, 문맥에서는 제품, 즉 product가 동의어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거, 자, meet랑 complete, 요 동의어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meet는 여러분 흔히 뭐로 많이 알고 계시냐면 만나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그렇지만 meet라는 것은 우리 토익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충족시키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만나다라고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토익 시험에서도 만나다라는 의미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만 자, 이 문제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meet the needs, 수요를 충족하다. 자, meet the demand, 어떤 수요를 충족하다. 자, deadline, 마감일을 충족하는 거니까 마감일을 맞추다라는 의미로 자, 이 지문에서 사용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만나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complete. 자, 누가 되는 거냐면 자, complete orders라고 얘기하면 어떤 주문을 완성시킨다는 건 주문을 처리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take라는 보기랑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take on order라고 해서 take랑 order랑 같이 여러분들
take orders라고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주문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는 자 주문을 자 meet the needs 어떤 수요를 충족하고 주문을 충족하고 자 그다음 complete orders 주문을 완성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지 주문을 받는다. 내가 waitress, wait person으로서 주문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은 complete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자, 다음 마지막으로 자, impact랑 influence. 자, 이것도 여러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어떤 것들을 좀 어려워하셨나 한번 살펴봤는데 조금 많이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자, 우리 impact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mpact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다. 자, 그래서 자, 어떠한 export, 어떤 수출을 하는 거에 있어서 decline, 자, 감소됐던 것이 자, country의 economy, 어떤 경제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서 impact랑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건 자, 요거를 이렇게 paraphrasing 할 수 있죠. 자, economic situations, 어떤 경제 상황은 자, 영향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 자, 수출에 있어서의 감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자, influence랑 여러분들 동의어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많이 헷갈렸던 게 is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is라는 건 자, 물론 이코노미 상황이 안 좋잖아. 네. 자, 그러면 이것을 is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is는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완화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improve, 향상을 시켜주는 건데 어떤 상황이 뒤에 와야 하냐면 뒤에는 약간 어떤 something with problems or errors,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라던가 something severe or difficult, 그래서 약간 어려운 상황을 좀 완화시키는 거지 뒤에 일반적으로 자, 이코노미가 지금 상황이 물론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조금 이코노미가 안 좋은 상황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 이코노미만 봤을 땐 이게 안 좋은 상황인지 좋은 상황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is를 쓰기 조금 어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답은 influence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is라는 단어는 여러분 자, 요거는 꼭 같이 정리를 해주신다면 자, 동사로 완화시키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해주시고 자, 명사로는 쉬움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동사로 쓸 때 완화시키다는 뒤에가 어떠한 명사가 온다? 조금 안 좋은 상황의 명사가 와서 자, 그것을 완화시킨다라고 사용이 되는 단어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 나왔던 조금 중요했던 paraphrasing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paraphrasing은 surprise and keep a secret 이렇게 될 건데요. 자, 여러분 surprise 하면 우리 surprise 파티 많이 하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비밀로 했다가 자, 우리 놀래켜주는 그러한 surprise가 되는 건데 자, surprise로 했으면 좋겠다. surprise 파티다라고 얘기한다면 너가 이거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paraphrasing이 나왔다는 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네,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자, 예를 들어서 it has more than 10 branches in the nation. 그러면 자, in the nation은 나라에 있는 거니까 그 나라에 결국 전국적으로 10개 이상의 브랜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여러분 똑같은 말을 paraphrasing을 한다면 it sells products. 네, 자, 우리 물품을 판매를 해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various locations. 그럼 로케이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로케이션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정말 중요한 패턴. paraphrasing 중에서 많이 나오는 paraphrasing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여기서 조금만 더 여러분께 팁을 드리자면 자, more than 10 branches라고 해서 요거 이상이구나 라고 얘기해서 브랜치가 하나 더 있구나라고 조금은 쉽게 나올 수 있었던 paraphrasing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너는 방문할 수 있다. 자, 너는 방문할 수 있다. 네. 자,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자, 10 branches가 아니라 자, 어떠한 브랜치라고 해서 여기 이만큼을 빼볼게요. 앞에가 이렇게 없고 방문할 수 있다. another branch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another가 가지고 있는 뜻을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 앞쪽에 무슨 설명이 있었겠죠. 물론 제가 전문을 가지고 온 건 아니지만 앞에 어떤 브랜치가 있었다. 그런데 이 브랜치 말고 또 다른 브랜치에도 방문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자, 이 업체는 어떻게 2개 이상의 로케이션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로케이션이나 브랜치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패러프레이징 많이 나오는 버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자, 10개 이상의 브랜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 네, various locations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 또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거, 네, 보시면, 자, 세 번째로, 자, 요런 패턴도 여러분 진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네, 그래서, 자, there will be employment opportunities. 그러면 employment는 고용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용 기회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자, 고용이 되었다는 건, 네, 사람들이 뭐를 잡을 수 있다? 직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직업의 직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자, job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자, get jobs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자, more people, 자, 요 자리부터 다시 한번 paraphrasing 된다면, 자, will be hired 이렇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용이 될 거다. 마찬가지로 employment opportunities, 네, or job, positions를 갖게 될 거다. get jobs가 될 거다. 아니면 hired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paraphrasing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토익은 여러분, 네, 사업과 관련된, 네, 우리 회사 생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이러한 류의 고용과 관련된 것들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꼭 정리 부탁드립니다.